홍콩에서 주차 공간 하나가 15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 한 칸이요. 더 황당한 건 바로 옆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드넓은 정글이 펼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홍콩 전체 면적의 무려 75%가 지금 이 순간도 텅 비어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뱀, 원숭이만 사는 그 땅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좁은 콘크리트 위에 억대의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자유도시였던 홍콩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땅을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평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중 딱 25%만 시장에 내놓거든요. 나머지 75%는 원숭이 몫입니다. 물론 원숭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땅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매년 경매에 나오는 땅의 양이 얼마나 적냐면 지난해 홍콩 전체에서 새로 공급된 땅이 고작 0.0213제곱마일이었습니다. 7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딱 그만큼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 한 땅이 약 1조 원에 낙찰됐고 그 돈은 전부 정부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펜 한 번 놀려 1조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 구조 덕분에 홍콩은 말도 안 되게 낮은 세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소득세율이 고작 16%예요. 일본은 45%, 미국은 37%인데 말이죠. 평범한 홍콩 시민은 평균 2%밖에 안 냅니다. 상속세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낮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일본 수준이고 의료와 대학 교육은 유럽 수준입니다. 런던이나 뉴욕에서 잘 나가던 30대 금융맨 이준혁 씨가 어느 날 짐을 싸서 홍콩으로 이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금은 훨씬 적게 내면서 삶의 질은 오히려 올라가니까요. 한번 정착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굴러가려면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15억짜리 주차 공간을 실제로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로컬 홍콩 시민들은 이미 자기 집도 못 사는 형편이고 외국 주재원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딱 맞는 수요가 등장합니다. 중국이었어요. 1980년대 이후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단 18년 만에 800명이 넘는 억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들의 돈엔 늘 불안이 따라다녔어요. 중국 정부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건 허락해줍니다. 그런데 계속 부자로 있는 건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2021년 중국의 사교육 시장 전체가 하루아침에 법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가총액 100조 원 규모의 산업이 공중분해된 거예요. 중국 최대 갑부였던 마위는 정부를 향해 한마디 했다가 그대로 잠적해버렸죠. 고위 공무원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연말 보너스를 반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요. 결국 중국 안에 돈을 묶어두는 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들이 택한 선택은 하나였어요. 도망치는 것. 그리고 도망칠 곳으로 홍콩은 완벽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독립적인 법원이 있고 세금은 낮고 부동산 시장은 탄탄하고 말까지 통하는 곳이니까요. 홍콩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정치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민주주의는 없는 도시.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죠. 보통 자유와 민주주의는 한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홍콩은 달랐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엔 런던이 총독을 임명했고 1997년 반환 이후엔 베이징이 행정장관을 사실상 지목했어요. 시민이 직접 뽑은 지도자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홍콩이 진짜 민주주의였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집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을 거예요. 땅을 더 풀어라, 공급을 늘려라 하고요. 그랬다면 정부의 땅 독점 모델 자체가 무너졌겠죠. 역설적이게도 홍콩의 경제적 기적은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억압적인 도시였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돈은 자유롭게 오갔고 언론은 독립적이었으며 법원은 공정했습니다. 본토에서 쫓겨난 반체제 인사들이 홍콩으로 건너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2019년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00만 홍콩 시민 중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하나가 도화선이 됐는데 시위는 순식간에 민주주의 요구로 번졌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채웠죠. 세상이 딱 한 번 홍콩 편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흐트러진 그 틈을 베이징은 놓치지 않았어요. 단 한 표의 투표도 없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강제로 이식됐습니다. 분리 독립, 전복, 테러, 결탁. 죄목은 이렇게 4가지인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신문을 읽다가 어린이 책을 출판했다가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어떤 재산이든 베이징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게 된 거죠. 겉으로는 홍콩의 법원도 여권도 화폐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 완전히 다른 사법 체계가 하나 더 생겼어요. 판사는 정부가 직접 고르고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며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한 법정이요. 이 순간부터 홍콩은 중국 본토와 점점 구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닮아갈수록 홍콩이 중국보다 나은 이유는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있고 런던도 있고 밴쿠버도 있는데 굳이 자유롭지 않은 홍콩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국 부자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그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꺾이면서 홍콩 최고급 저택 한 채가 최근 60% 할인된 가격에 팔렸어요. 시세로 따지면 약 100억 원짜리 집이 40억에 넘어간 겁니다. 은퇴 후 홍콩의 아파트를 장만해뒀던 박 사장님 같은 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수요가 무너지니 정부 수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작년 토지 매각 수익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불과 몇 년 전 연간 30조 원 가까이 걷어들이던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죠. 5번의 토지 경매 중 2번은 최저 입찰가조차 넘기지 못해 그냥 유찰됐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전엔 도시 예산의 3분의 1을 토지 수익으로 충당했는데 이제 그 돈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니 홍콩은 최근 5년 중 4년을 재정 적자로 버텼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2가지뿐이에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면 홍콩의 가장 큰 무기인 조세 경쟁력이 사라지고 지출을 줄이면 세계적 수준의 교통, 의료, 교육이 무너집니다. 어느 쪽이든 홍콩을 홍콩답게 만들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홍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평범한 도시가 되는 것. 2021년 홍콩 공립학교는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수업을 없애고 그 자리에 애국심 암기 교육을 집어넣었습니다. 세계에 딱 하나뿐이었던 도시가 이제 세상의 나머지와 똑같아지고 있어요.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곳에 남을 이유는 없습니다. 홍콩이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그 균형이었으니까요. 그 균형이 깨진 지금 홍콩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줘요.